우리 찬이 박찬희 학생하고 민경준 학생, 찬이가 과기대 스포츠과학부, 네. 그다음에 경준이가 국민대 스포츠산업내죠. 축하하고 어때 소감이 어때 찬이 합격한 거에 대해서? 일단 제가 목표했던 부분이라서 원래 제가 이게 딱 목표를 갖고 늦은 나이에 도전을 한 건데 일단 된 거라서 조금 정말 좀 만감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마냥 기쁘지만은 않고 좀 다행이다 이런 마음도 좀 커요. 네. 경준이는 어땠니? 저는 최초 합의였잖아. 최초합이었고 약간 진로 쪽이 스포츠 산업 쪽이기도 해서 대학원까지 갈 생각은 좀 좋은 전공이 학교에서 굉장히 잘 맞았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너희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특히 찬이는 군대 갔다 와서 다시 공부한 거잖아. 네, 그죠. 그 부분이 참 쉽진 않았을까? 예비역으로 이렇게 다시 공부한다는 게 어떤 처음에 시작할 때 각오가 어땠냐? 처음에 시작할 때 각오는 저는 진짜 딱 그 제가 생각했던 그런 지향점이 있었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배우고 싶으니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이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막 직장인도 많고 이래서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좀 안정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녀고 그렇지. 그런 거를 자꾸 의식하게 되니까 그런 거는 좀 그랬는데 차라리 좀 그런 부분을 좀 더 안 보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도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그런 안정적인 생활을 가져간 거니까 저도 그래서 기다리면서 좀 저런 생활을 살 수 있게끔 해야겠다 좀 이렇게 좀 마음을 먹었던 거죠. 처음에 특히 경준이도 그렇고 너 경준이도 혼자 사실 독학을 조금 하다가 왔잖아. 네. 그리고 찬이도 마찬가지로 네. 그 동생이 소개해갖고 왔고 선생님 네. 기억하는데 그죠. 둘 다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처음에는 동네 학원에서 단과하면서 혼자 공부하고 너는 독학하면서 한 4월 정도에 왔고 조금 늦게 그지? 한 달 정도 네. 일반 애들보다 둘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런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 종합반 시스템에서 우리가 좀 다녔던 거에 대해서 한번 뭐 경준이 어때? 저는 제가 막 공부를 되게 자리에 오래 앉아서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누가 옆에서 계속 코치해주고 그렇지. 뭘 되게 이렇게 강제성을 제가 많이 하는 성격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좀 자유로운 걸 좀 추구하긴 해서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치. 뭐 아침에 누가 몇 시까지 일어나야 된다 이런 것도 없고 뭐 핸드폰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보니까 잘 공부에 집중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종합반에서 뭐 마찬가지인가 찬이도? 특히 더 마찬가지잖아. 왜냐면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성인이니까 편하게 생활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타이트하게 가야 되는 거가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처음에는 아예 뭐 저는 공부 자체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라서 그냥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좀 되게 막연하고 막 이게 잘 되는 건지도 모르겠고 잘 못 되는 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막 되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그치.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는 국어가 뭐 예체능에서 가장 또 핵심의 네, 과목이고 둘 사람 다 국어를 잘 봤는데 경준이 이번에 국어는 2등급을 했는데 국어 공부 한번 얘기해보면 잠깐 형님 얘기하고 같이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낮으니까 아, 제가 먼저 국어가 요즘 가장 메인 과목이고 그렇죠. 또 어려운 그쵸. 과목이고 저도- 성적이 많이 올랐잖아 두 사람 다. 네, 그지? 저도 국어가 제일 떨렸어요. 그냥 1교시 하는데 진짜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떨면서 했던 거는 진짜 처음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딱 작전을 세웠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친구처럼 막 국어를 막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면 저는 준비한 기간이 되게 짧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 전략을 봤어요. 그냥 화작문이랑 최대한 문학 위주로. 전 문학은 재밌더라고요. 비문학은 솔직히 제가 조금 감을 잡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좀 네. 근데 이제 화작문이랑 문학 이런 거는 투자하면 할수록 좀 나오는 전략을 잘 짰네, 그죠. 굉장히. 거기서 최대한 그 정답률을 높이려고 한 거죠. 저는. 그러니까 저는 뭐 두 번째 수능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좀 최대한 덜 떤 게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약간 전략을 짠 게 문법 쪽이 좀 약해가지고 저는 화작에 좀 빨리빨리 해서 최대한 한 13분 안에 끊고 문학이랑 비문학에 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거의 다 맞는 그런 전략을 썼단 말이에요. 문학도 되게 많은 지문과 작품들을 보는 거를 위주로 했고 비문학은 좀 어떻게 풀면 내 방법대로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이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수업 때 뭐 선생님들하고 또 뭐 우리는 소통이나 이렇게 좀 많은 학원이잖아요. 특히 네, 국어과 그죠. 선생님들
그 질의응답부터 그렇고 뭐 코칭 시스템이 그죠. 있고 그런 부분들 한번 좀 뭐 얘기해 줄 거 있나 후배들한테? 근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좀 뻔한 얘기긴 한데 어찌됐든 그런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내가 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가서 질문하시고. 계속 질문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막 이거를 질문해도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막 하지 말고 필요가 그냥 없지. 일단 그치, 가서 그치. 그냥 언제든지 가능한 거니까. 또 우린 또 오후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클리닉 그죠. 무료 클리닉. 클리닉 네. 계속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영어랑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 정규 수업만 있는 것보다 도움이 확실히 됐나? 전 특히 영어 문법을 계속 들었을 때 했었지. 네, 저는 다 클리닉 다 어. 들었었는데 뭐 국어도 그렇고 이렇게 딱 문법을 이렇게 딱 해주셨는데 거기서 좀 뭔가 이렇게 딱 기반이 좀 잡혀져 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찌됐든 그 영어에도 문법을 물어보는 파트가 있으니까. 그렇지. 또 영어는 또 우리 찬이가 1등급을 이번에 또 영어 1등급 찍기가 이게 또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영어 선생님이 나도 있지만 그러니까 영어 1등급은 사실은 이렇게 절대평가는 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 사실은 2등급 찍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여튼간 근데 워낙 열심히 했었고 보니까 해석 연습 이런 걸 굉장히 꾸준하게 그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그 어찌됐든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그 연계되는 문제들이 EBS 많으니까 네, 저는 최대한 거기서 효율적으로 이제 샌들이 짚어주는 그런 지문을 기출 위주로. 문제를 최대한 저는 좀 이해하려고 했어요. 암기라기보다는 이해를 하면서 이런 스토리로 흘러갔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EBS 문제 정리할 때. 네네네. 오케이. 그치 EBS 문제는 뭐 그냥 단순 암기보다는 네. 국어도 뭐 연계 이런 체감을 좀 많이 느꼈나? 그러니까 저는 수능이 다가올수록 애들은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저는 그냥 지문만 봤거든요. 문학 작품 같은 것만. 그래서 전날에 봤던 게 수능 당일에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좀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정리가 또 아무래도 또 우리는 국어가 뭐 수업 시간도 많고 몇 개 정도 있고 그죠, 또 그죠. 각 반별로 세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돌아가고 네. 또 팀장 선생님이 또 완전히 그 케어를 하니까 국어 성적을 올리기에는 좀 그래도 좀 최적화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죠. 딱 예체능 특화니까. 돼 있는 거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탐은 공통적으로 너희들이 세계지리도 했었지. 세계지리 네. 했었고 생윤 했었고 네. 그다음에 세계사 했었고 사실은 역사 같은 과목은 예체능에서 세계사는 거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쵸, 그래서 뭐 개설이 안 되는 학원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학원은 거의 세계사 과외식으로 진짜 완전히 1년 내내 선생님이랑 했었는데 그거 어땠니? 그러니까 이현호 선생님. 애들이 선택을 별로 안 하는 게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집중적으로 소수 정예만 수업을 받을 수 있게 굉장히 혜택이 컸지 1년 동안. 엄청 혜택이 커서 좀 사소한 거라도 다 물어보고 그렇지. 좀 선생님께서 많은 문제들이나 개념 강의도 되게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세계지리를 처음 했던 건가? 그죠. 그러니까 저 사탐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사실 후배들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 선생님도 이제 새로 이번에 또 재수를 준비하는 학생들, 또 고3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탐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과목을 또 새롭게. 근데 그죠. 찬이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온 거니까 아예 사실은 모든 과목을 새로 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죠. 특히 사탐 같은 경우는 세계지리는 아예 처음 한 거고, 문외한이었어요. 그냥. 생윤도 마찬가지고. 그냥 진짜 그 철학자들 이름만 들어보는 정도. 근데도 뭐 하나는 1등급 하나는 3등급이 네네네. 나왔으니까 뭐 평균 2등급이 나왔고 굉장히 성적이 향상 됐는데 사탐 공부는 어떻게 좀 특별한 비법이 있니? 어떤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딱 목표가 1등급하고 3등급이었거든요. 둘 다 1313이네? 네. 그지? 그래서 저는 전략이 좋았네. 세계사를 위주로 좀 하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세계사는 무조건 좀 많이 문제를 풀고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 암기만 있긴 하지만 또 최대한 그 흐름 속에서 이해하려고 했고 역사는 그런 게 좀 네, 있지. 그래서 연도 같은 걸 좀 자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지리는 이제 뭐 3등급 정도 네. 전략. 그러니까 전략이 되게 또 중요하다. 그리고 그죠. 또 체대 쪽에서는 탐구가 하나 들어간 학교도 또 그렇죠, 많으니까 맞죠. 하나를 네. 어떻게 보면 더 전략적으로 일을 막 목표로 그죠, 하고 하나는 그것도 조금 그냥 시간적인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런 어떤 전략을 또 구사할 수 있구나. 그다음에 실기학원은 좀 어땠어요? 뭐 실기를 학기 초에는 주로 안 했죠. 그냥 네, 그냥 뭐 저거 헬스나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네네네. 몸 만들면서 후반부에 위주로 했고 네. 근데 경주이는 그래도 계속 처음부터 네, 실기를 좀 처음 했었고 다녔고. 근데 선생님들 이렇게 보니까 실기학원 실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사실은. 실기가 네, 진짜 중요하죠. 뭐 공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실기도 네. 중요한 건데 그래서 실기학원 뭐 선택에 대한 뭐 조언이라든지 뭐 이런 건 있나? 그 학원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무조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그냥 만약에 작년도에 했던 그런 친구들이든 그냥 무조건 다시 할 거면은 그냥 0부터 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늦게 들어간 케이스잖아요. 병행을 해야 된다. 네, 왜냐면 제가 그걸 하고 나서 좀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렇게 좀 알게 모르게 좀 이제 좀 맞은 건데, 그러니까 운동을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 입시체육은 또 네, 다르니까. 완전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막상 역시 그럼 해보니까. 입시체육도 경준이는 뭐 학교 초부터 꾸준하게 계속 맞아요. 근데 그게 주 좀 한 이틀 정도? 주 이틀 정도 이틀 정도만.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된다. 네. 너무 또 안 하고 나중에 하면 좀 늦는다 그 얘기도 네, 있고. 맞아요. 보통 체육관 학생들이 일단 아무래도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6월까지는 공부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뭐 저도 그러니까 네. 체육학원 3월부터 다녔으니까 3월부터 다녔구나. 근데 4월부터는 그래도 좀 좀 꾸준히 쉬어야 다녀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도 또 공부할 땐 또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그래도 뭐 실기하고 또 같이 우리 체육 지도 선생님도 계시고 같이 충분히 아마 이렇게 밸런스가 맞았던 것 같아. 후배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 우리 경준이는 되게 새롭게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고비가 많았는데 그 벚꽃 필 때하고 힘들지? 네, 그리고 그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약간 여름 휴가 갈 때 그때 하고 이제 9월 10월 그다음에 이거 3번 진짜 이 3번만 이 악물고 공부하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대학 그 이상을 갈 수 있겠다. 멋진 말이네. 그 고비를 어떻게 그러니까 도움이 고비를 뭐가 많이 됐나? 저는 좀 그러니까 애들하고도 가끔씩은 좀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것도 많았지만 좀 담임 선생님께 상담 같은 거 받으면서 좀 그런 거 좀 풀었던 것 같아요. 우리 또 찬이 형도 후배들이나 아니면 또 이렇게 네. 공부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지금 경준이가 되게 좋은 말했네. 그 고비 이거는 네, 맞는 것 같아. 맞아요. 선생님도 담임 생활 오래 하면서 그 네. 기간이 있어, 그지? 5월 제갈 또 여름 힘들고 맞아요. 모의고사 네. 평가원 끝나고 음. 그거는 공통적인 것 같은데 또 특히 네. 또 어떤 힘들었던 부분이나 또 애들 후배들한테 그쵸. 이제 저는 뭐 이 생활이 힘들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막 혼자서 막 이제 좀 왜냐면은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찌됐든 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알게 모르게 좀 많이 왔는데, 근데 최대한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거에 좀 집중을 하려고 했어요. 그냥 제가 하고 있는 공부 그거에 집중을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최대한 막 자유시간 이럴 때 좀 더 그때 좀 더 편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냥 최대한 이 안에서 잘 지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어쨌든 열심히 하면은 뭔가 좀 도와주더라고요. 왜냐면 저도 솔직히 좀 되게 그 전까지 딱 수능 보기 전까지도 조금 불안한 부분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성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근데 확실히 이렇게 계속 꾸준히 뭔가를 이렇게 쌓아오면은 어찌됐든 나중에 이게 딱 나와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딱 하는 게 잘 버텨라. 네, 연연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네. 하여간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면서 또 기억에 남는 뭐 이런 또 뭐 생활적인 뭐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것도 좀 소소한 이야기 혹시 있으면은 후배들한테 뭐 저는 식당 식당 식당이 식사를 아주 잘했던 걸로 네, 뷔페 식당. 네, 저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 뭐 특히 체육하는 학생들도 그죠. 우리가 뷔페 식당이 양이 또 워낙 잘 나오고 뭐 메뉴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아주 만족도도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먹는 것도 중요하지 사실. 그러니까 뭐 다른 학원들은 안에서 도시락 같은 거 아주 좋은데 같이 그래서 좀 바깥 공기 쐬면서 그렇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것도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괜찮던 것 같고. 네, 맞아요. 그래, 하여튼간 다시 한번 축하하고 하여튼 좋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얘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